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국민혁명 천만 조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국의 각 지역에 있는 우리 그 대표자들을 또 초청을 해서 지금 진행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천만 조직 이 혁명을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도 제가 방송을 4군데 다녔습니다. 어제도 신의 한수도 갔다 왔고 이봉규 또 갔다 왔고 또 오랜만에 또 고성국 박사님 TV도 제가 다녀왔고 또 이 자리에서도 했고 4번을 뛰었는데 한결같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국민들이. 오늘 내가 국민들에 대한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 국민들이요. 세월은 7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에 그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80%가 글을 못 썼습니다. 글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에 문맹이요. 문맹. 난 놓고 기억자를 쓸 수 없는 거야. 한글 가나 다라 그 기억 니은 이걸 모르는 거야. 이 얼마냐? 80%가 설마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 있었을 거가 아니죠. 사실이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박헌영 남노당들이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었죠. 왜? 국민이 멍청하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대학 안 나온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 엄마 대장님. 네. 엄마 대장님 또 대학 나와서 박사까지 공부했죠. 예? 조금 했죠. 요즘은요, 박사들요 길거리 걷어 차이는 게 박사예요. 맞습니다. 다. 예. 이만큼 공부하고 또 요즘 또 미국 유학 안 갔다 온 놈이 어디 있냐고 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도 국민들이 똑같아. 70년 전하고. 의식이 안 깨져있어요. 오히려 더 멍청해 국민들이. 이걸 보면 그래서 지식과 지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들이 점령을 했고 간첩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내가 가문광장에서 3년 동안을 외쳤는데 예. 이게요 문재인은 알아들어요. 문재인은 자기 소리 하니까 알아들어가지고 나를 깜빵에다 이제 3번 가뒀는데 국민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국민들이. 맞습니다. 아직도 지금 국민들 중에서 뭐 간첩이 뭐 대한민국을 점령했다. 간첩이 뭐 했다. 자꾸 이런 소리 하거든요. 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면 나라는 결국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은 흐름과 주제로 함께 잠자는 국민들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칼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아침 일찍 나오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자, 치읓 출첵해 주시고요. 영상 좋아요는 항상 눌러 주십시오. 지금도 조회수보다 좀 낮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주변에 아직 너알아 이영환 TV 너만 몰라 등 구독 안 하신 분들께 좀 공유를 해서 구독 눌러 달라고 해 주십시오. 아직은 우리 영상이나 우리 국민혁명당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구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친구면 구독 영상 그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 구독 눌러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 그분 핸드폰에도 우리 영상이 이제 랜덤으로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어떤 영상에 딱 걸리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독만 일단 100만, 300만 갈 수 있도록 구독은 해달라. 묻지도 따지지도 많고 구독 눌러달라. 이렇게 좀 많이 일단 퍼뜨려 주십시오. 네. 그러면 보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구독 100만 이상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또 엄마 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장님. 네. 지금 오늘은 패널이 네. 이제 대장님하고 또 불칼 변호사님하고와 두 분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전국의 지역 패널들을 지금 영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저 황경순 네. 광주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 대구의 갔어? 정의조. 저기 나왔어. 그다음에 네. 또 황경순 목사님 네, 그렇죠. 사랑해요. 네, 그다음 대구 정의조 안녕하세요 청년. 네. 그렇습니다. 대구 채원 어. 청년 사랑해요. 네. 서울의 나예연 음. 아유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희망은 여러분들입니다. 서울의 노혜성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진주의 배재원님. 네. 네. 박수. 박수. 야. 오늘은 반가워요. 패널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 여기서 하는 모든 말들은 이건 진리야, 진리. 왜? 네. 여러 명들이 다 공감해서 하는 거니까. 예. 네. 그리고 아. 지금 지역도 진주, 대구, 광주 찍고 서울까지. 그렇죠.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가장 이 시대에 위급한 주제 뭐냐? 대한민국은 간첩이 간첩. 점령한 나라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간첩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했던 시대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언제냐? 6.25 직전에. 그렇습니다. 6.25 직전에 간첩의 대장인 북한의 그 성시백이라는 간첩이 내려와 가지고 오늘과 같은 똑같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네, 돈을 점령 다 했고 돈 그다음에 점령. 돈 아니 북한에서 내려온 그 김일성 2인자거든. 예. 성시백이라고 예. 돈을 완전히 점령 다 했고 그다음에 국회를 점령 다 했어요. 간첩이 국회를 먹어버렸어. 그리고 또 군대 조직 있죠. 네네. 최병덕, 뭐 신성모 국방부 장관 완전히 점령 다 했고 그리고 또 언론 점령 다 했고 왜냐하면 맞습니다. 조선일보를 찍어냈으니까 걔들이 네네. 거기다가 그 유명한 우리 저 독립투사인 김구 있죠. 네네. 김구를 포섭해 가지고 평양으로 데려왔어요. 야, 김구를 성시백이가 와가지고 김구, 조수왕, 김규식, 여운형 이 사람들을 약간이라도 약간 공산주의, 사회주의 색깔이 약간 있는 사람을 포섭해서 그래서? 평양으로 데려왔다니까. 예. 김국하고 김일성이가 만난 거죠. 그렇죠. 그 돈 점령 다 했지. 예? 돈은 내가 어제 그 이봉규 TV 가서도 내가 말을 했지만은 돈은 어떻게 점령했냐? 일제 시대 때는 이제 한국하고 북한하고 돈이 같은 돈 쓰죠. 그렇죠. 한나라니까. 예, 한나라니까. 그런데 그 일본 시대 돈인데, 그런데 북한이 해방되자마자 화폐 개혁을 먼저 했어요. 예. 북한은 북한 돈 쓰는 걸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에는 돈이 필요 없지. 일제 시대 돈이 그렇죠. 다 쓰레기지. 그렇죠. 이걸 전부 다 차로 싣고 싣고 서울에 갖다 다 퍼부어 버렸어. 아하. 그러니까 뭐 그냥 완전히 돈을 다 가진 거지. 돈 가지고 다 장악.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몇십조, 몇십조를 네. 네. 이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다 먹은 거야. 아직. 우리 청년들은 그거 아무것도 모르지. 모르지. 예. 아니, 청년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몰라요 이거. 네.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저기 저 우리 청년들 우선 어디부터? 자, 대구 대구. 정의조 어디 있지? 그렇지. 지금 그 성시백 이야기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못 들었어요.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올해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올해 20살입니다. 20살? 아이고. 그럼 학생이야?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줬어요. 학교도 안 가르쳐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도 오늘같이 간첩이 완전히 점령한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지. 예?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70년 만에 대한민국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제 지난주에 그 청주의 간첩단들이 잡혀가지고 이 간첩단들이 그 청주의 간첩단들이 잡혀서 3명이 구속이 됐는데 간첩을 구속을 했는데 그 구속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이제 했더니 거기서 북한의 지령이 나타났어요. 북한이 지시한 모든 내용이 드러났단 말이야. 그렇죠. 네. 드러났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시면 자 보시면 자, 우리 청년들 이걸 그렇지. 꼭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네. 다시 한번 보시면 띄워주세요, 방송팀에서. 그러니까 어제 우리 어제 그 청주 간첩단들이 운동했던 거, 뭐 반미 운동 그런 거 반미 있죠. 운동, 그렇지. 미군 철수, 그렇지.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 제주도 강정마을 폐쇄. 그렇지. 네. 보시면은 내 핸드폰에도 있는데 그것이 강 여사님 없나요? 핸드폰에? 예. 아니 이거 영상 말고 어제 그 제목 쭉 써준 거 있잖아요. 제목 써준 거. 제목 쭉 있는 목사님. 사진 있잖아요. 그 목사님 말씀이시죠. 영상도 한미 잠깐 훈련 띄울까요? 그 나중에 그래서 아니 아, 나왔습니다. 나왔지, 그렇지. 네네, 강 네. 여사님
예, 여기 좀 네네. 읽어주시죠. 저 한번 읽어봐요. 반미 운동.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배경을 설명하자면은 청주의 간첩단들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해보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문, 네. 구체적인 지령문, 이렇게 행동하라 하는 지령문이 나왔는데 그 지령문들의 제목입니다. 제목 첫째, 반미 운동에 대해서 네. 하라, 이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반미 운동, 한미 훈련 반대, 한미 연합사 폐지 운동, 사드 배치 반대, 미 대사관 진입 시도, 부정선거 획책, 박근혜 석방 반대, F-35A 도입 반대,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 윤석열 탄핵 운동,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 원전 폐쇄, 검찰 개혁 주장, 남북 정상회담 추진 운동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100% 간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북한 지령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지금 국정원에서 1차로 공개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정치권의 또 방송, 언론 또 뭐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들은 전부 100% 북한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예? 드러났단 말이에요. 자, 우리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면 이번에 잡힌 그 3명 간첩 있죠. 네. 3명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세 명의 간첩조가 네. 대한민국에 1000개도 넘는다는 거지. 구석구석 다 박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5천 개는 될 것 같아요. 5,000개도 맞아. 한 5,000개 된단 말이야. 이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 지금까지 목사님이 왜 2019년부터 강화문 광장에서 이 반미를 외치는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그 운동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하시죠. 오늘 이 북한의 지령을 보면 여기에 항상 평상시 때 시민운동, 시민활동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나쁘게 만들어가는 세력이 바로 숨어있는 간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냥 뭐 박근혜 석방 반대 이런 걸 그냥 흘려들였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달된 거거든요. 자, 우리 저 대구 청년 말고 서울 청년 한번 얘기해 보시시오. 이거 보시면 어떠신지 들어보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간첩이 있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제가 또 청주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생활 속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되게 굉장히 소름 끼치죠. 네 소름 끼칩니다. 예,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예. 생활 속에 다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제 간첩의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간첩은 종류가 북한에서 직접 내려보낸 직파 간첩입니다. 직파 간첩. 직접 내려보낸 간첩이죠. 직파 간첩인데 요 직파 간첩은 요즘은 저 한국의 북한 사람이지.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4, 5년 받고 한국에다 투입된 사람들인데 전문적인 간첩이죠. 이 사람들은 약 내 짐작에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보니까 한 1000명 가까이가 한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잡을 수도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뭐 이 바다를 통하여 그다음에 또 휴전선을 뚫고 무장간첩. 무장간첩 이렇게 이런 내려왔는데 지금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식으로. 그렇죠. 일단은 북한에서 간첩 교육에 마치면 중국으로 보내버려요. 그렇습니다. 중국으로. 네. 먼저 중국을 보내면 중국에 가서 조선족, 우리 조선족 있죠. 네. 조선족이 300만이 사는데 조선족의 호적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뭐 할아버지 때부터 중국에 와서 산다 하는 그 중국의 호적은요. 돈 100만 원 주면 다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러 간 후손으로 예. 이렇게 그 호적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들면 이제 여권 나오잖아요. 공식적으로. 그 비행기 타고 그냥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한국에. 예. 조선족으로 네. 들어와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잡냐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파 간첩인데 물론 요즘도 뭐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에서 직접 배를 가지고 한국에 투입하는 간첩도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있는데 예. 두 번째는 그 간첩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정상적인 한국 사람들을 포섭해서 간첩을 만드는 이것이 고정간첩입니다. 고정간첩이 얼마나 있느냐? 북한에서 내려오신 최고위자 황장엽 선생님을 내가 6번 만났는데 5만 명이 있다. 5만 명. 그 황장엽 선생님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북한에서 여기 한국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 놨는데 내가 말해도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네. 왜 말 안 듣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어. 이 분위기 자체가 넘어갔다고. 5만 명이죠. 그다음 5만 명의 간첩이 함께 5만 명의 간첩과 함께 사는 가족들 있죠. 간첩들은 자기 자식한테도 말 안 해. 자기 부부간에도 말 안 해. 자기가 간첩이란 걸 말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함께 살고 친구, 친척, 가족이 함께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10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50만 명이죠. 50만 명. 50만 명. 간첩을 지지하는 강력하게. 근데 본인들은 간첩이 아니죠. 아니고 또 자기 부모님도 간첩이란 걸 모르는 거지. 모르는데 내용은 전부 간첩에 동의하는 거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들을 따라서 함께 돌아가는 이 간첩 세력이 얼마냐? 약 500만. 500만이니까 뭐 민노총, 정교조 교조. 뭐 이게 다 이제 그쪽 영향권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시민단체. 그렇죠. 자, 가만히 있었지. 황경수 저기 전북의 황경 우리 가만히 있어, 목사님 가만히 있어. 좀 불러보시죠. 가만히 있어. 저 또 진주 어디 있지? 진주 했나? 아까? 그렇지 진주. 아니 저 지금 현재 방송하는 이 간첩 이야기 이런 얘기를 우리 저 학교 다니고 할 때 그 공부하면서 들은 적 있어요? 들은 적 없고 없지. 목사님 말씀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어. 어떡하면. 그 지금 우리가 방송하면서 이걸 주제를 토론해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 간첩단 사건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하여 딱 잡아 보니까 북한에 이게 모든 사건별로 지령문이 내려왔는데 반미 운동을 전개하라. 이게 지령문이라면 지령문. 그다음에 한미 훈련 지금 군사 훈련하는 걸 반대하도록 빨리 그 지령을 하라. 한미 연합사를 폐지 운동하라. 이렇게 보면은.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쭉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박근혜 석방 반대 운동 이런 주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대구니까 박근혜 석방 이번에 안 됐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안 됐는데 대구니까 이제 그 박근혜 이번에 이재용이만 석방했어요. 이재용만 석방했는데 박근혜 이명박 석방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저 우리 대구의 젊은 층에는 박근혜 석방에 대해서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 찬성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죄가 없어요. 죄가 있어야 감옥에 들어가는데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 아니 뭐 국정농단 했고 뭐 헌법을 농단했고 뭐 그다음 최순실하고 뭐 돈 다 떼어 먹었다는데 근거 없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에 우리 젊은 학생은 부모님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다른 지역 한번 또 불러볼까요? 목사님. 그다음에 부산 아니 저 어디지? 예, 이쪽에 서울. 예, 여기 게스트들 명단을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그렇지. 자 보시면 그다음에 그러면은 어디 있었나? 명단 좀 띄워주세요. 명단. 전남의 황 목사님, 황경순 목사님. 자 또 한번 불러보시면 아까 나예은님 했죠. 노혜성님. 노혜성님 우리 남자 학생입니다. 몇 살이세요? 저 20살. 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박근혜 석방 반대 찬성 어느 쪽이지? 저 찬성 쪽입니다. 박근혜 석방해야 된다? 예. 이유 왜 석방해야 돼요? 저도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리고 대통령을 그렇게 감옥에 이렇게 넣는 것 자체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하. 자 광주 황경순 대장을 한번 또 해볼까요? 광주 분위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자
황영순 대장님 나와봐요. 예. 목사님. 광주는 어떻게 생각해요? 황 광주는 목사님. 박근혜 석방 찬성 반대 쪽으로 아니 저 목사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광주의 전체 분위기는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박근혜에 대해서. 광주의 전체 분위기는 여기가 이제 좌파의 어떤 그렇지. 그런 원산지고 원산지. 좌파의 원산지 할지라도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 박근혜 그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많이 높아졌어? 그랬구나. 예. 이야 그렇구나. 와, 다행이다. 근데 그 효과가 뭐냐면 우리 장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간첩이라는 걸 전 국민이 다 몰랐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맞아요. 목사님께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그 문재인 나와서 신영복.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선생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목사님께서 맞아. 이 다른 사람이 보는 눈하고 달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밝혀냈잖아요. 그렇지. 그 운동을 시작해서 간첩이라는 사상이 다 이렇게 우리도 광주에서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알려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 던지고 그러거든요. 무슨 간첩이 지금 세상에 있냐. 그런데 지금 날이 갈수록 우리 장강 목사님께서 간첩을 밝혀내고 그 외에 지금 운동하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현실화가 됐고 1.1 핵이라도 진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지금 다 맞은 것이 이제 현실이 딱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주에도 많은 왜 말이 안 나와? 음성이 끊겼어요. 그러면 저 다른 데 한번 불러보. 윤영규 목사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남해 돼요? 전화 들려요?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대구 채원 아까 채원했나? 네, 그다음에 했고요. 다음에 그다음에 대구 또 윤영규 하나 목사님 있어요. 될 것 같은데. 정의조 되신 것 같아요. 나오셨네. 윤 목사님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데 예. 지금 간첩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토론하고 있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 찬성 반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인데 그 남해 쪽에 경상남도 쪽에 박근혜 석방 찬성 반대 어느 쪽입니까? 사람들이 주로 얘기해 보면 그 남해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그 과거에는 보수였는데 김두관이가 이쪽에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희석이 돼서 좌파 쪽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많아서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 석방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반대하나?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철학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를 박근혜 그 탄핵을 반대하고 석방을 찬성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 철학이 없이 김두관을 지지하는 쪽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철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 방송 목사님이 하시는 이 방송을 듣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밝혀주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듣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하는 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중앙에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 계속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언론에서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과 다르게 전체 공기 색깔을 지금 엉뚱한 대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간첩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저 거의 다 믿을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분위기 전체를 다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청주의 그 간첩단들의 진영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보면은 여기 보면 뭐 구체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다 북한에서 다 지시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게 다도 아니고 국정원에서 일부 밝힌 건데. 부정선거 있잖아요. 부정선거 보세요. 부정선거 획책. 그 작년에 4.15 부정선거 있지 않습니까? 100% 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일 피해자가 사실 기독자유통일당이 제일 큰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부정선거 그것도 개봉하라 그러니까 개봉했는데 일부 뭐 개봉해 보니까 거기서 벌써 다 드러났고 한데 지금 우리 저 기독자유통일당 거는 아직도 개봉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드디어 대법원에서 기일을 잡아서 9월 6일 2시 40분에 대법원 기일이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어디 뭐 어느 네, 국민혁명당의 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와 1년이 지금 다 지났죠? 1년 넘었죠? 1년 넘어서 이제 드디어 첫 기일이 대법원에 잡혔습니다. 그럼 뭔 일이 일어나겠네. 네, 뭐 우리 변호사단에서 전사적으로 이것은 진실 규명입니다. 진실 규명이고요.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은요 가장 1순위로 중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도 불공정 시비도 없어야 됩니다. 있다면 다 낱낱이 밝혀내야 되고요. 그렇지. 그리고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하고 시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이 있었다면 무효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무효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 이제서야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인천의 그 민경우 의원 지역에서 개봉을 했잖아요. 처음으로 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금? 네, 거기서 정상적인 투표라면은 있을 수 없는 투표 용지들이 대량 발견이 됐죠. 예, 뭐 인쇄 용지 자체가 이상하게 인쇄가 됐거나 돈다발처럼 뭉쳐져서 서로 붙어 있거나 수많은 이런 것들이 수천 장 이상이 나왔는데도 이 대법원에서는 극히 적은 숫자만 무효표라고 하고 나머지를 다 인정하는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락에는 큰 영향이 없는 약간의 좀 무효 투표지가 나왔네. 이렇게 묻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 별로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검찰에다가 이렇게 부정한 투표들이 나왔다는 물증,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두 명의 공무원이 한두 장에 대해서 실수하거나 기계적 실수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조직적으로 이 투표 용지 위조 이 행위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물증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달라, 강제 수사를 빨리 해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천지검에서 처음에는 이 수사를 할 것처럼 했는데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한 내용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대대적인 강제 수사가 벌어져야 됩니다. 네, 청와대까지 2차적으로 다시 그 민경우 의원 거를 개봉했더니 부정투표가 발견된 게 300장입니다. 300장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 선거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 맞습니다. 그 정도면 무효인 거죠. 무효죠. 근데 무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혁명당 재검입니다. 그렇지. 국민혁명당의 재검표는요 전국 비례 투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국을 다 까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당 투표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한 지역구고 그 한 명의 국회의원의 당락만 결정되는 소송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혁명당은 비례 투표에 참여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약 한 2,000명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이야 뭐 당연히 뭐 생각을 올바로 할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또 우리 한번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15 총선 작년 1년 전에 있었던 거 부정선거 있었다 1번, 없었다 2번 쪽으로 우리 한번 우리 시청자들이 함께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나는 그 선거를 감옥에서 했는데 물론 투표도 못했죠. 이제 감옥에서 있었는데 내가 봐도 난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것이 왜 그러냐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기독당의 선거가 5년 전에 4.15 총선 전에 전부 1번입니다. 다 1번. 네. 5년 전에 이 선거를 했을 때는 77만 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기독자유통일당이 77만 표.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4년 동안 더 확대가 됐을 텐데 엄청나게 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51만 표로 줄어들었어요. 난 그걸 보고 감옥에서 보고 이야 이거 사기쳤구나.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이충원 박사님 뭐 등등 물어보니까
자기는 4년 전에는 기독당에 있는 줄 알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뭐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다 적었다는 거야. 그렇죠. 예. 또 특별히 우리 강화문 운동을 했잖아요. 네, 네. 그 불신자들까지도 특별히 뭐 불교 이런 사람도 다 찍었다는 건데 네. 오히려 51만 표로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해할 100% 부정선거로 이해할 수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이해할 예. 수가 없어요. 지금- 자, 부정선거 있었다 동의하는 분들이 다 1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네. 내킨 겸에 또 박근혜 석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1번만 하니까 자꾸 습관돼서 1번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박근혜 석방을 이젠 저 박근혜가 설령 죄가 있었다고 해도 지금 3년 살았죠. 4년. 4년째죠. 아, 세상에 빨리 그 나와요. 사면시켜야 나약한 돼. 여자를 말 나도 깜빵에서 6개월 살아봐서 알지만 사실 그 육신적으로 뭐 그런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네. 정신적으로 그렇죠. 그 보통 또 눈물이 핑 돌라 그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찬성 3번, 반대 4번.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론조사는 수시로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잘 듣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1번 누르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에 찬성하시면 3번, 반대하시면 4번입니다. 눌러주십시오. 아이고. 이게 3번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씨는 문재인 정부 전부 전체를 3번이요. 네, 3번이 우와, 완전 3번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네. 아, 문재인 정권이 지독한 거죠. 예, 자기들의 지금 이 천인공노할지 한 건 한 건이 탄핵이자 내지는 형사처벌상으로 사형이 배정돼 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4년째 어떤 정치적 화합의 의미로라도 이 사면할 수 있는 것인데 끝까지 안 하는 것을 보면 이 역시 북한 지령 아닙니까? 문재인 씨 결정 못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북한에서 반대하는데 문재인이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문재인 씨 내가 보니까 김정은이 다 하고 있어요. 김정은 윤허를 얻어야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그래도. 네. 전부 3번입니다. 3번. 전부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과 또 청와대는 뭐라느냐 국민의 동의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네. 석방하지 못한다. 네. 이따위 말을 하거든요. 근데 국민 전체가 문재인 당신을 동의 못해. 동의 못해요. 동의 정도가 아니라 간첩이에요. 간첩 대통령은 정말 끌어내려가지고 예, 국가보안법 내란죄 여적죄로 진짜 형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월북할까봐 겁나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어? 자, 이제 바꿔서 통신선 절단 다시 한 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됐나요, 통신선이? 통신 소통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네. 한미 군사 훈련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불통이 돼 버렸습니다. 세상에.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 변호사 얘기대로 완전히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문재인이가 움직이는 것 같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북한 통신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 지금 나왔다. 과거에 이제 6.25 이후에 네. 북한하고 한국하고 무슨 그 우발적인 충돌이 있거나 해서 북한하고의 비상 전화를 늘 연결해 있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유엔군입니다. 유엔군. 그 유엔군의 이 전화 통화는 북한하고 통화하는 거죠. 통화하는 것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70년 동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래서 아주 급한 일을 전달할 때는 유엔군 전화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네.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네.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시절 때 와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시절 때 와서 평양을 방문을 해서 네. 평양하고 이제 정부끼리 이제 핫라인을 만들었어요. 라인을 직통전화를 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네네. 만들어 놨는데 북한 저놈 자식들은요 심심하면 한 번씩 일방적으로 자, 저는요 이번에 이 연락사무소 통신선 연결됐다가 또 한미연합훈련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또 연락 무응답 됐죠. 그리고 김여정이가 배신자 운운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어요. 자, 한미연합훈련 앞두고 나서 이 계속 묵묵부담이던 북한에서 갑자기 남한과 이 연락소 통신선이 연결됐다는 거 보고 다들 좀 의아하셨을 겁니다.
겁니다. 계속 그저 직전까지도 뭐 계속 욕만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됐다. 이것도 문재인이 잘나서 북한하고 협상을 잘해서 된 게 아니고요. 김정은이가 자 한미연합훈련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 마 하니까 문재인이 뭔가 명분을 주라 그러면 다시 한번 남북 간의 어떤 평화 모드, 북한에서 뭔가 좀 마음을 열고 나오는 그런 어떤 빌미를 좀 줘야지. 그걸 가지고 야 남북 대화가 이렇게 막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또 여기서 코로나도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 하고 또 민주당에서 서명해서 내보내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지 우리도 좀 먹고 살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알았어, 그건 해줄게. 남북통신선 다시 재개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연달아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봐라, 지금 대화가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겠느냐, 이번에는 하지 마라 하고 서명해서 막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마음대로 문재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한미연합훈련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언론에는 축소됐다라고 나왔지만 어쨌든 한미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김여정의 말이 이 배신자 새끼 오는인 겁니다. 예? 이렇게 해주면은 이 악물고 네가 해낸다며. 근데 결국은 우리 남북 군 통신선 연락 이런 우리를 또 이용해 먹고는 결국은 또 한미훈련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김여정의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겠죠. 김정은과 김여정은. 그러니까 지금 무응답이고 사실상 끊어진 것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하는 것까지도 북한의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게 독립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예. 근데 북한의 목사님 동의를, 이번에 저는 이제 강변 얘기가 100%다 맞고요. 그게 좀 추가를 한다면 내년에 이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대선하고 지자체 선거에 분명히 북한이 또 개입을 하려고 이 수작을 꾸미기 위해서 이 남한에서 통신선을 더 간절하게 요청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중국 통해서 네, 중국 전화는 뭐 수만 대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그 부정 선거는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요거는 쇼한 거예요. 쇼한 거. 쇼. 이번에 쇼. 남북한 이 전화는 네,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한미 연합 훈련 그거 못하게 하려고 쇼를 한 건데 그래도 연합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니까 바로 발작을 떨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네. 바로 자, 발작을 우리 저 떨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좀 질문해 보시죠. 한번 해봐요. 그럼. 아니 우리 청년 중에 아까 부르지 않았던 청년이 누군가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 대구의 정희조님이 안 하지 않았나요? 우리 까만색 티셔츠 입고 있는 여성. 정희조님 안녕하세요. 대구 어디예요? 대구 어디? 네? 달성군에 있어요. 아 우리 또 달성군이시구나. 강현재 변호사가 대구 출신이니까. 그렇죠. 관심 대구 있게. 신명여고 SM 네. 질문 좀 해보세요. 그 지금 대구는 아무래도 청년들 사이에서도 문재인 욕 많이 하죠. 어떻습니까? 엄청 합니다. 아 주로 어떤 얘기들? 주로 어떤 얘기들 해요? 왜 자꾸만 네. 민노총은 되고 네. 우리는 안 되냐? 아. 왜 정치를 이따구로 하고 있냐? 네. 와. 왜 자꾸만 알바 시급을 올려가지고 알바를 아예 안 뽑게 만드냐? 네, 역시 알바 그거 문제. 너무 힘들죠. 네. 야, 우리 참. 청년들이 깨어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분위기를 전체가 다 이제 간첩들이 장악해서 끌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민혁명당으로 맞짱 뜨기 위해서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찾으려고 간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찾으려고 우리가 국민혁명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8.15 행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네. 8.15 행사. 자, 그래서 우리는 8.15 행사를 통하여 천만 조직을 해서 저 문재인의 저 범죄 집단 저 용서할 수가 없어. 국가 반란 세력이 제주도 4.3 사건 가서 하는 일이든지 이런 등등으로 끝장내려고 하는데 지금 그 각 지역에서 대표로 패널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 있는 우리 토요일부터 14일부터 있는 이제 강화문 이제 걷기 운동 1대1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들 다 잘 하고 계십니까?
황경순 대장님. 그렇구나. 광주. 광주 어디 나가셨나? 네, 황경수 대장님 지금 안 그렇구나. 보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진주 그다음에 대장. 이제 등등 한번 불러보죠. 자, 우리 대구 정의조님 방금 했고요. 대구 채원님, 서울 나혜연님, 서울 노혜성님, 진주 배재원님, 남해 윤영규 목사님. 지금 문재인은 우리 기사 이따 볼 겁니다만 1인이 서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 인도에 서가지고 걷기 하겠다는데 그거를 갖다가 걷기를 전광훈 목사 측이 8.15 때 걷기 강행 걷기를 강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전부 다 온 국민이 먹기를 강행하고 있고 자기를 강행하고 있고 기자들은 취재를 강행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정치 나무랭이를 강행하고 있어요. 경찰은 예? 지금 걷기를 강행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뭐 1인이라고 해도 한 명과 한 명이 70m가 떨어져도 불법이다 이런 말을 멋대로 경찰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광화문 현장에 걸어가려고 하면은 무조건 뭐 다 체포 내지는 막을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이거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누가 한번 답변해 보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연결을 해볼게요. 자, 우리 위에 있는 남자분, 아까 대구 채원님이신가? 맞죠? 예, 채원님 한번 말씀해 볼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동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네. 이럴 때 지금 우리 채원 군은 걷기 운동하러 나올 겁니까? 강화문에? 가야죠. 아유,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한두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몇만 명, 몇십만 명 갈 건데. 네, 우리 전 국민의 자유로운 권리죠. 우리가 합법적으로 자유로운 권리로 하겠다는 건데도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청년들아,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국가의 그 전초전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상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국민혁명당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국민혁명당이 왜 만들어진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오케이. 예, 진주 배재원 어떻게 진주 지역에서는 우리가 8.15 행사에 지금 참석할 어떻게 어른들 주위에 참석할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어떠시나요? 거기 진주에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와. 이야. 사실 이번에는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걸어오면 예? 되는데 뭐.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서 있고 싶은 곳에 서 있는다는 거죠. 걷기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대한민국 국민이 광화문에 와서 걸으면서 산책을 못할 그 법이 있습니까? 그게 더 불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맞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막는 맞아, 것이 맞아. 불법 맞아요. 맞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이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것을 못하게 막으면 그것이 불법한 공무집행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국민혁명당 국민특검단 기자회견에서 국민특검단에서 이 1인이 자유롭게 걷기 하겠다는데 그 걷기도 걷기 강행 이딴 소리 하면서 말이야 광화문 일대에 나와서 걷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 당신 불법이니까 만약에 막으면 국민이 걷는다는 거 막으면 그 다 불법한 공무집행으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기자회견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8.15 행사를 할 때에 서울 그 행정법원에서 판사가 판정할 때 뭐라 그러냐 이 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헌법 21조를 가지고 판결을 했는데 네. 어떠한 이유로도 그냥 코로나든지 뭐든지 어떠한 이유로도 뭐라 그다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조건을 갖춰서 최소한 100명은 하라. 맞습니다. 그 판결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있는 뭐 코로나 법이라든지 뭐 이건 전부 다 법률이야. 헌법 21조는 제일 위에의 네. 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집회 결사의 자유, 맞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것은 침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작년에 그 있었는 사건인데, 지금 와서 또 경찰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아니, 그 다음에 또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혁명을 우리가 몇 번 했잖아요. 4.19 혁명했는데 네. 혁명은 왜 하느냐 하면은 이 나라와 시대가 잘못되어 갈 때에 정상적 방법으로 네. 뭐 헌법이라든지 또 법률이라든지 이런 정상적 방법으로는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을 때 네. 국민들이 하는 초법적인 행동이 혁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헌법이 인정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헌법 보면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네. 그럼 4.19 할 때 누가 허락받고 한 아니 건 아니죠. 강 여사님 네. 4.19 혁명할 때 허가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 허가가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의 법률 위에 이제 헌법이 있고 이 헌법 안에도 약간의 우위가 있습니다. 헌법 안에도 우위가 있는데 절대적인 것은 또 헌법 전문에 있는데요. 이 전문 안에 마지막으로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이 나라 주인인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국민 저항권이에요. 그래서 국민 혁명은 누구의 허가도 없이 혁명하는 것으로 정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하는 건데 이거는 쿠데타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왜냐? 쿠데타는 보통 아래 사람이 위로 이렇게 정권 찬탈을 하는 건데 국민이 원래 주인이거든요. 주인이 자기 권리 찾고 자기 권리 행사하고 이 내가 위임했던 권한 가지고 잘해보라고 했더니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인이 종한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종이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럴 때는 당장 잡아가지고 내 처라고 인정하는 것이 국민 저항권이에요. 이건 헌법 전문에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우리 헌법 교수들 우리 김학성 교수님도 있고 하지만 헌법학을 공부할 때 그 책에 내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수들이 국민 저항권은 헌법 속에 내재된 국민의 마지막 권리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헌법학 교수님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4.19 혁명도 했고 5.16 혁명도 했는데 그것을 처벌한 적이 없어요. 왜? 네. 그거는 누가 동의를 받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4.19 때는 사실은 그 부정선거인데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선거가 아니고 네. 이기붕 이게 뭐. 부통령 선거를 불법으로 했다. 네. 이것 때문에 4.19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네. 그때 일어난 주제는 부통령 선거 부정선거 했다 하는 건데 그때 하고 지금 문재인 이놈이 하는 짓하고 네. 어느 게 더 심해요? 아니 사실은요 정말 코로나야 미치도록 고맙고 감사하다예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진짜 코로나 아니었으면 진작에 국민 손에 끌어내려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청년들 알바도 없잖아요. 알바 할 시간 남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일자리 없잖아요. 자영업자들 문 닫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시간이 펑펑 넘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하루 종일 광화문에 가서 문재인 규탄하는 국민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촛불 혁명으로 됐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지금 진작 내려와서 저 서울구치소에 가 있다고요. 구속돼서 이때까지 한 지세대에. 그렇지. 정말 이 코로나가 살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멀쩡한 코로나 가만히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막 사기성까지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결국 사기 방역이 나와 있는 겁니다. 코로나 가지고 정상적인 코로나면요 이제 그냥 생활 질병이에요. 이걸로 집회도 못 막아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는 코로나를 사기 코로나로까지 지금 확대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번 8일 3일간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 지금 현재 법 아래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데도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그게 지금 쟁점이에요. 걷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 강 변호사 저기 그 행정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나요? 아니 걷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나온 게 없죠. 우리가 아직 없죠. 안 했으니까. 신청 안 했으니까. 예. 아, 예. 또 황경순 또 그 광주 황경순 대장 나왔는데 조금 전에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네. 물어보는데 광주는 8.15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주. 네. 지금 우리는 거의 지금 완성됐습니다. 와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아이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할. 코로나 1인 검사기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아예 1:1 키트를 검사까지 다 해서 참여한다. 네네. 야, 근데 네.
더 이상 그러니까 뭐 할 말이 뭐 있단 말이야. 그렇죠. 할 말이. 네. 예? 1대1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1대1로 개인적으로 코로나 검사하고 강화문에 참여를 하고 네네. 그것도 또 경찰의 또 지시에 따라서 2m 간격을 유지하면서 네. 그것도 뭐 우리가 막 고성방가 소리 지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 네. 끼고 행진을 걷기 운동한다는데 근데 문재인이가 겁을 먹기는 먹은 것 먹었어요. 같아요. 네네. 겁을 먹어서 겁을 지금 뭐 한강 다리까지 차단한다는 얘기가. 한강 다리까지. 네네. 세상에 지방에서 오는 차들을 다 통제하겠다고. 그러면 한강 다리를 폭발을 해야지. 6.25 때처럼 한강 다리 폭파하지 차라리. 네. 아유. 참. 그러면 자 우리 또 여론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만치 충분히 이제 얘기가 돼가는 중인데 8.15 대를 강행해야 된다. 아무리 떠들어 뭐 경찰이 떠들고 뭐 나라가 떠들고 뭐 해도 이거는 나라 자체가 지금 없어지기 직전이니까. 네네. 네. 이거는 뭐 8.15 대회는 생존의 문제다. 해야 된다. 5번 해야 된다. 8.15 대회를 강행해야 된다. 5번. 아니 8.15 때 강행 우리도 강행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걷기 운동. 강행 그런 아닙니다. 참여. 예. 1천만 온 국민이 문재인 탄핵을 염원하면서 1인이 걷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네. 여기에 동의하고 이것도 못하면 이 대한민국 아니다. 그렇지. 난 이 1인 걷기 캠페인에 나 개인적으로 참여해서 걷겠다.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번. 5번.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걷기도 6번.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예, 6번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시청자들은 뭐 100% 지금 다 이제 5번. 나오시기로 지금 나올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계시는군요. 다. 야. 자, 채팅창으로만 뵙는 분들을 이번에 강화문에서 걸으면서 보겠네요. 그렇지. 아는 체 해주십시오. 지금 이 방송을 이제 오늘 방송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저녁 때 가면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 보통 한 막 4만 5만 보거든요. 네. 네. 4만 5만 명은 지금 기본적으로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뿐이 아니라 뭐 내가 볼 때에 작년 10월 3일,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10월 9일 네. 대회 보다가 더 왔으면 더 왔지 네. 더 오진 않는다. 10월 25일. 네.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과 그 수하 경찰이 잘못하고 있는 게요. 이런 식으로 정말 상식에도 반하게 짓누르면은요 더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은요, 아니 도대체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게끔 뭘 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면 튀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맞아. 지금 저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동의하면 박수 좀 쳐주십시오. 네. 그렇지. 아유, 다 아니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을 혼자 걷겠다는데도 걷기 강행하지 말라. 그리고 각자 개인이 알아서 걷다 보면은 뭐 뒤따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지금 전부 다 출근 퇴근할 때 다 붙어서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70m씩 떨어져서 걷기를 해도 불법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열받아서 사람들이 나온다고. 맞습니다. 문재인 당신은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 경찰은 짓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은 거기에 짓눌려지지 않아요. 하도 막 문재인이 미친 인간처럼 막 광기를 부리면서 광화문에 그 누구도 나와서 나를 규탄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누르니까 그 밑에 경찰들은 자기 목줄 날아갈까봐 그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기사를 내보내면서 억압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국민들한테는 안 먹힌다는 겁니다. 이 정신병 아니야 이런 소리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내 발로 광화문 가서 걷는데 나 체포해봐. 무슨 근거로? 하고 이제 더 반발하고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얼마나 멍청하냐 하면 이 사회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뭐 군대도 있고 또 뭐 공무원 조직도 있고 각 부처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 경찰이라고 하는 이 조직체 이건 어느 시대든지 원래 이거 그랬어요. 보통 멍청한 게 아닙니다. 맞아. 일제 시대 때는 저 일본 놈들을 위해서 또 충성을 다했어요. 이 경찰들이. 예? 네. 웃기는 이게 군사 독재 때는요. 그때는 또 군사 독재를 위해서 또 충성을 다해요. 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빨갱이를 위해서 또 충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게 충성할 것이 따로 있지.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의 반역죄를 지고 있는 문재인한테 충성을 해 경찰들이.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4.3 사건 가서도 네. 4.3 사건을 일으킨 자들을 김달삼, 이덕구 그 사람들 착한 사람이라고 하고 진압한 사람들
군인과 경찰들에 대해서 이걸 경찰청장을 데리고 가가지고 세상에 70년 후에 전에 이루어진 그 제주도 4.3 사건 진압한 경찰들을 사과를. 경찰청장이 사과를 시켰더니 사과를 문재인이가 아유 정말 이런 놈들이 경찰이요. 이런 놈들이 맞습니다. 이런 놈들이 무슨 뭐 광화문에 이번에 이 8.15 행사를 그걸 탄압을 하겠다고 경찰들이 야 경찰들 니들은 주민등록번호 없나?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안 태어났나? 네. 대한민국에서 교육 안 받았냐? 우리 청년 아니 시킨다고 그냥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되냐? 이런 썩어 빠진 놈들이 어디 있어 이거? 지금 경찰이 간첩에 충성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혀. 경찰이 간첩에 충성해요. 기가 막혀. 근데 이게 경찰들은 이 정권이 누르면 누르는 대로 하는 것이 계속 그래 왔습니다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을 앞에다 놓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요 진짜 차고 그냥 문재인 기싸대기를 그 자리에서 때리고 체포해야지, 뭐 체포. 이런 간첩이 있어 현행범 체포해 하면 당신 대통령이야 대통령. 맞아요. 어? 맞아요. 아니 경찰도요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헌법과 체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만약에 여기에 반하면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요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를 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어디서 말이야 경찰을 대한민국 헌법 아유. 지키라고 있는 경찰을 갖다 끌고 와가지고는 남노당 공산당들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분들도 저는 답답한 것이 그 위에 이제 수뇌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그러면 검찰을 좀 배우세요. 그런 부분은. 맞아요. 예? 경찰에서는 왜 대통령 못 나와요? 맞아. 경찰 대통령 후보 왜 못 나와요? 맞아. 윤석열 나오면 되지. 윤석열. 경찰이 오히려 대통령 후보 나오기 더 좋아요. 지금은 빨갱이 세상이기 때문에 맞아. 빨갱이 대장 간첩 대통령 하나 잡아버리면 당신 바로 대통령이야. 윤석열 따윈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왜 그렇게 자꾸 스스로들을 우리 강연재 정권의 좋은 개의 아이디어다. 지위로 예.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다. 스스로를 정권의 개의 지위로 지금 낮추고 있으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현장에 있는 경찰들도요 속으로는 문재인 욕 많이 할 겁니다. 제가 들은 것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오히려 우리 같은 이 지금 저항하고 이 기자회견하는 이 변호사들을 지지하는 경찰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들은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 수뇌부에서 적정한 선을 지켜가지고 사실은 이런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요 들이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 자기 자리 하나 딱 내놓고 그렇지. 자르려면 잘라라 하고 들이받아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경찰청의 문제인 겁니다. 경찰 조직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자기 안에 모든 경찰들을 개로 만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윗대가리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장 나가야 되지. 경찰청장 그런 목 의미에서 날려야 불쌍한 거예요, 사실. 그런 자들이 8.15 행사를 뭐 맞겠다고 막겠다? 누가 말 들어? 경찰 말을 누가 들어? 안 듣죠. 우리는 헌법의 명령으로 하고 있어요. 네. 당신들은 헌법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니야. 네. 그 어느 나라 경찰이야? 당신들은 말이야. 있을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우리 청년들 한번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혁명입니다. 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반드시 이번에 8.15 혁명을 완성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고 예.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와야 되는데 오늘은 또 지역 패널들이 전부 다 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더 감사한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네, 목사님 우리 이 오늘 소중한 분들 패널 모셨으니까 한 분씩 돌아가면서 우리 국민혁명당 12대 정책 중에 나는 이게 제일 좋더라.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한번 쫙 다 들어보면 어떨까요? 좋죠. 한번 비춰주죠 그러면. 네. 자, 12대 혁명. 예, 저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서울 노혜성님인가요? 지금 이름이 안 적혀서. 예. 12대 정책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저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세요 12대 정책. 12대 정책. 그렇지. 자 1번부터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 뭐. 12가지 있는 거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한번 저 자유롭게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노혜성님. 예. 뒤에 배경이 좀 특이한데 그거 뭔가요? 그림인가요?
예수님인 것 같은데. 아, 그림 액자인가요? 아우, 멋집니다. 우리 노혜성님, 저 국민혁명당의 정책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들고 또 12대에 없는 거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국민혁명당이 반드시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활 속에 있는 거라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생활 속에 있는 거보다도요. 네. 저는 그 첫 번째 이승만의 4대 정책에 대해서 와. 이승만의 4대 건국 정신 네. 바로잡자가 마음에 와닿았던 게 아유, 그동안 이승만에 대한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것부터 바로 잡으면 뭐 맞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잘 돌아갈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유, 맞습니다. 4대 건국 정신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아, 와, 맞습니다. 박수. 특히 저도 뭐 40대고 우리 청년들이 20대인데 이런 교육이 없으니까 왜 이제서야 알게 됐나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우리 노혜성 군도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승만 4대 건국 정신 교육이 네. 바로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언제 알게 됐어요? 목사님 영상 때문에 알게 아, 아, 야 대단하다. 그렇구나. 음. 그다음에 옆에 또 다른 패널 그 우리 12대 혁명 공약, 12대 혁명 공약인데 한번 얘기 자, 한번 우리 해봐요. 저 친구가 서울 예, 대구. 예. 자, 어떠세요? 네, 저도 그 방금 전 청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만 전 대통령의 4대 건국 정신 네. 이거 바로 잡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그렇죠. 세상에. 근데 청년들은 솔직히 연애도 좀 자유롭게 하고 싶고 또 결혼도 하고 애들도 많이 낳고 앞으로 사실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아유, 왜 아직도 없어? 만들어야지. 아, 요즘 젊은 사람들 남성들 여성들 간에 이 지금 반목이 좀 심하죠. 맞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정부에서 남녀 간의 이 페미니스트 문제 하나로 네. 남녀 그쵸, 그쵸. 맞아. 아, 정확하게 보고 있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20대 이 남성 청년들은 어쨌든 간에 그 분노를 또 여성 쪽에 지금 많이 이 대립 관계로 지금 가버렸죠.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친구 만들어요, 빨리.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자, 그 다음 분은 우리 여성. 여성 청년님. 나예은인가? 네. 저는 그 위에 거부터 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뒤에 좀 새로웠던 것은 상속세 부유세 폐지하고 그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어머. 그 부자들을 그렇게 좌파들이 괴롭히고 있었는데 저는 세금의 영광을 부여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이거는 역시. 하늘의 지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너무 그리고 우선 제도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걷기조차 그 70m 떨어져도 안 된다고 한 게 진짜 이거는 무슨 사상 검문도 아니고 이게 제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나 해서 이거 맞아. 제가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건 국민혁명당밖에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와, 아이고. 근데 20대 정확하게 나이에 보겠네.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또 탁 가슴에 와닿기가 쉽지 않은데 그 자체가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신 것 같아요. 대단한데요? 맞아요. 예. 그 지금 청년들은 대기업 총수라든지 이제 좀 돈이 많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 돈이 많다는 이유로 갑질, 적폐 그리고 그 사람들 것을 뭔가 자꾸 뺏어서 나눠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옳다고 보나요? 이건 전혀 그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고 정부가 너무 커진 상태이고 그럼요. 이건 이런 부자라도 그냥 사회에 이렇게 환원시키는 자기의 자유가 중요한 거지. 맞습니다. 이걸 정부가 끼어들어서 하는 것은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와, 너무 네, 기특하다. 훌륭하십니다. 화이팅 우리.
너무 이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청년 말씀 네.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전 전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고. 근데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네. 이제 북한이 핵 포기하고 미국 주요 무기 시설 해야 한다고 생각에 좀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전략적 핵 배치? 그 부분인가요? 그 전략적 무기 이런 거 다 해야 한다 하는데 네. 저는 많이 그걸 배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 무기보다 미국이 최신 무기에다가 저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무기일 것 같아가지고 역시 아직 군기가 덜 빠진 것 같아요. 자, 그 지금 군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막 나오셨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휴가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주위에서 니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냐 물어보면 없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거 거짓말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네. 굳이 이렇게까지 통제해야 되냐 밖에 네. 사람들은 잘 지내고 다니는데 군인들만 이렇게 통제해야 되냐 네. 이런 말도 나오고 뭐 아무 뭐 운동도 잘 못하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훈련도 못 받았겠네 그럼. 훈련은 저는 최전방역 훈련을 많이 안 했지만 음. 그래도 뭐 저는 이제 저 해병대 나왔는데 주위에 포항 와, 또 해병대 나오셔서. 박수. 한미 훈련이 많이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저희는 미군들이랑 같이 훈련하면 재밌고 막 한번 경험. 맞아. 근데 그런 걸 못 해가지고 애들이 전역하기 전에 한 번은 하고 싶은데 못해서 맞아. 못하고 전역해서 좀 안타깝다 아쉽다 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왕 군복무 하는 건데 한미 연합 훈련도 하고 하면 참 군인들하고 좋은 경험이 싸우면 됐을 얼마나 텐데. 좋을 텐데. 아니 그 군대 생활 해병대 거기는 힘든데 왜 해병대로 왜 갔을까? 그러게요. 전 그냥 한번 나라 지키는 김에 뭐 빡세게 한번 갔다 오자. 이야. 이왕 나라 지키는 거 제대로 한번 지켜보겠다. 제 와. 조카도 해병대 나왔는데. 해병 해병대 전우가 화이팅! 해병 전우가 부를 줄 알아요? 예? 전우가요? 해병 전우가 해병 행진곡. 행진곡. 한번 불러볼까요? 아, 왜? 불러봐요. 옛날에 해병대가 짧게. 바뀌었는가? 앞에 참 몇 소절만 불러봐요. 시작. 노래 잘 못하는. 자, 훔쳐가지고. 예. 그러구나. 야, 역시 군에 있어 보니까 대한민국이 국방력을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국민혁명당 정책 중에 또는 정책이 없는 거라도 이것만은 꼭 해주시면 좋겠다. 뭐 생활적인 것도 좋고요. 네, 저는 3번째로 적혀 있는 거에 되게 너무 좋았는데요. 네. 저는 작년까지 고등학생이었다 보니까 정교조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서 정교조랑 주사파, 민노총을 일단 다 없애야 되고요. 네. 만든 장본인 문재인을 진짜 좀 탄핵을 좀 시켜줘요. 야, 확실히 속에 있는 말이 막 나와. 확실히 20대가 돌아올 건 사실이구나. 돌아왔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방송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중학생 딸도요 문재인에 대해서 참 제가 깜짝 놀라요. 말들을 하니까요. 그래? 우리 학생들도 아니 여기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사는 온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전교조 교육의 문제 실감했을 것 같은데 좀 더 얘기해 주실래요? 어느 정도인지? 네, 저는 우선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그렇게까지 쓰레기로 본단 말이야. 역사. 그래요. 교과서는 당연하고 제가 문제집을 한 3권 정도 다른 출판사 걸 다 풀어봤었는데 어머. 거기서도 김구는 왕이다. 김구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승만은 딱 한 줄밖에 없어요. 불법 선거의 선구장. 왜 이승만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심각하네요. 심각하지. 교과서가 심각해. 지금 막 실제로 교과서랑 문제집을 풀어본 학생의 증언이었습니다. 네.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혁명밖에 없어요. 지금 뭐 다 그런데 무너졌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저런 젊은 청년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잘 모르다가 이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이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을 수만 권을 뿌렸거든요. 또 사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교육이 됐습니까? 아, 오케이. 예.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께 또 큰 감사의 말씀을 역할을 좀 드릴게요.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실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는 이승만 영화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영화 제작에 들어갔는데 시나리오가 이제 한 달 안에 완성이 되고 시나리오 그 사이에 7개를 만들었는데 네.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예. 또 막대한 또 자금을 투자해서 이승만 시나리오를 마지막 마무리를 다시 또 재점검하기 위해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네. 안에 이승만 영화를 꼭 제작을 완성을 해서 전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교육이 중요하니까요. 네. 자, 목사님 밑에 이제 목사님 2분 남으셨어요. 좀 드려보세요. 두 분은 목사님이 질문하셔야죠. 윤영기 목사님. 예, 그리고 우리 방송팀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소리는 좀 작다고 하거든요. 아, 크게 말해야 되는구나.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저도 몰랐던 부분이 많았는데 네. 그 정광 목사님 강의와 동영상 때문에 알게 된 게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그 초대 부흥사를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공산주의한테 이용당하다가 새벽기도 때 청년들하고 같이 6명하고 같이 살해됐다. 그래서 김일성 앞잡이로 활동하던 목사도 성령 충만하다고 했었지만 현실을 보는 눈은 달랐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성도나 기독교인들이 이 현실과 정치 이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잘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네. 또 목사님이 뭐 7대 또 지금 12대 이렇게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계시는데 그 공약 중에 다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또 미처 문제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실감하지 못했던 것, 마음도 정리해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건 정말 저희들 갖다가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진주 지역에 있는 청년도 있는데 진주, 하동, 남해 이쪽은 선거구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서 그런데 단독 선거구였는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분의 1로 격감했어요. 그랬을 때는 18만 5천 명이었는데 인구가 4만 3천 명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줄어들어. 인근에 있는 하동, 사천, 남해 이게 하나의 선거구로 되어 있고 김두관이가 여기서 그 지역 군수 이장 출신으로 군수가 됐다고 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여기가 굉장히 보수 성향이었는데 그 이후로 여기가 이 좌경화되는 분위기가 강해진 게 지역장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바뀌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열심히 이곳에서 청계도 회원들이나 에코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쪽에서는 또 다른 거하고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그 약물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약물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또 활동을 하면서 나눠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네, 보입니다. 예. 맞아. 이게 작년에 8.15 때 1,000개 정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9,000개, 거의 10,000개 가까이 보급을 하면서 이걸 사용하면은 이걸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논리로도 대응도 하고 실제적인 방역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이걸 활용해서 열심히 가입 활동도 하고 혁명당 가입 활동도 하고 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경험이 무섭죠. 70대, 80대가 아직도 생존해 있기 때문에 다시는 6.25 같은 그런 참변을 겪지 않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광 목사님 말씀이 실감이 나고 그 말씀대로 이걸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뭐 분투하고 네. 있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4대 강보 같은 것도 지금은 수시로 들려오는 게 홍수 피해, 호우 피해가 많은데 지금 이 4대 강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많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있고 폭우가 있어도 이 4대 강 보호가 설치된 곳에 그 이후에 그런 큰 피해가 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입증된 거죠. 그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6.25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고 이 이론이 실제적으로 현재 증거가 남아 있는 것들은 잘 활용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네. 이 국민혁명당에서 잘 이슈를 삼아서 전과 후가 원인과 결과가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가 실제로 증명된 것들을 네네. 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 갖다가 널리 알려서 네. 국민들 여러분들을 환기시키고 공산주의에서 잘 몰랐던 지금도 남의 사람들 중에도 네네. 국민혁명당에 대해서 잘 모르죠. 모르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 그 20년 전부터 이게 좌경화로 서서히 흘러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잔디에 옷이 전 것처럼 이런 문제 때문에 사상이 발끝 바르게 서 있지 못해서 그러는데 예. 전교조 같은 경우가 그들이 성 문제에 대해서도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게 20년 전쯤 전교조들이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성적인 문란이 보여줄 수 있는 동작을 노래에 그들이 목사님 얘기 너무 길다. 이런데 네네. 목사님 지금 사실 볼륨이 좀 작아서 듣는 분들이 정확히 잘 안 들리거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저희가 또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한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해 수고하셨습니다. 주시고요. 자, 예. 그러면 처음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마이크 시험. 자, 처음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네. 우리 청주 그 간첩단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대한민국 공간을 장악했고 북한에서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쭉 보여주시면 자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네. 우리 강 변호사님 요거 네. 주제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이렇게 예, 자 이게 반미운동 북한에서 교육이니까. 내려온 지령입니다. 지령. 예, 지령.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간첩에게 내려온 지령입니다. 지령. 네, 반미운동, 한미훈련 반대, 한미연합사 폐지운동, 사드 배치 반대 운동, 미 대사관 진입 시도, 부정선거 획책, 박근혜 석방 반대, F-35A 도입 반대,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 윤석열 탄핵 운동,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 원전 폐쇄, 검찰 개혁 주장, 남북 정상회담 추진 운동 등이 자. 다 예.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북한이 지령문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북한의 간첩에게 점령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국민 여러분, 이 중에서도 몇 개 주제는 다 여러분 들어보신 거 아닙니까? 박근혜 뭐 석방 반대라든지 또 사드 배치 반대 운동, 한미 훈련 반대. 한미 훈련 반대. 예. 보세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를 북한이 가지고 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한국을 통치하고 있다고 남한을. 네. 이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다면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차라리 그냥 김정은한테 나라 넘겨주고 뭐 다들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혁명당을 우리가 선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태에 빠진 것을. 네. 근데 지금까지 뭐 밤림 운동하는 애들이 들어 있고 또 훈련 반대, 뭐 박근혜 석방 반대, F-35 반대 이런 것을 들어도 이게 북한에서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실 잘 몰랐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벌써 감을 잡았죠. 오래전에. 그 3년 동안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은 간첩이 점령한 나라라고. 근데 이번에 청주 간첩단이 체포되고 보니까
나 요즘 막 전화 만나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께서 목사님 말이 맞았다고 막 다들 난리. 아니 목사님이 20 몇 년 전부터 시청에서 그렇지. 한미 훈련에 대한 이걸 철저하게 청교도 목사님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정말 경각심을 갖고 이제 한미 군사훈련 반대, 뭐 한미 해체 이런 거 외치면 아 저거는 사상이 불순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도 빨리 혁명을 완수 안 하면 네,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해봤자 헛방이에요. 헛방이죠. 예, 맞습니다. 아니 북한이 가지고 노는데 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500만 명을 북한이 자기들의 마치 수족처럼 가지고 놀아버리는.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근데 선거하면 목사님 뭐는 지금 뭐 시민 운동가들 얘네들 전부 다 북한에 빨대 꽂고 대한민국의 이 수장들 그러니까 장관이라든가 또 국회의원 그리고 뭐 시장 도지사 이런 놈들이 전부 다 솔직히 민주당에 있는 세력들은 그쪽에다가 빨대를 꽂고 시민 운동을 가장해서 국가 재정을 받아가지고 반국가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네, 심지어 저놈들이요 우파 시민단체까지 끼어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정강훈 목사를 광화문에서 내쫓아라. 이게 이제 좌파 시민단체가 아니고 예. 우파 시민단체한테 공작을 해서 정강훈 목사를 광화문에서 내쫓아라. 예,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 그 분열시키는 예, 예, 예. 이것도 모르고요 우파 시민단체들이 맞아요. 놀아나는 거예요. 놀아나는 맞습니다. 거야.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내가 뭐 쫓겨날 리도 없지만. 없지만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교단들에서도 뭐 정강훈을 뭐 이단으로 이단으로. 만들라. 네, 네. 이게 전부 북한에서 하는 공작이거든요. 공작입니다. 응? 북한에서. 목사님이 이번에 간첩에 목사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따로 이제 국정원에서 한번 터뜨릴 거예요. 아, 예. 간첩 중에서는 이제 목사들이 그 포섭된 간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은 네. 간첩들이 해내는 거예요. 간첩. 예. 심지어 기독 교계 안에도 침투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만약에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 자유우파 청년들이 이걸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안 됐겠죠. 저기 네. 지령문 네. 중에는요 황교안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아, 황교안을 뭐 어떻게 해라 작년에. 예, 예. 지금 요즘 저 황교안 장로님이 열 받았어. 예. 왜? 아이고 이제 열받으면 그래서 어떡해.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근데 작년에 내가 이렇게 줬잖아. 진작에 깨달았어야지. 내가 작년에 말할 때는 안 듣고 지금 와서 총리까지 말이야. 하시는 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저런 잘못된 재판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진짜. 지금 이준석이도 네.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네. 나는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박근혜를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천하의 거야. 나쁜 놈이죠. 그놈. 그러니까 저게 무슨 당 대표며 저런 당대. 저게 지금 참- 이준석 듣고 있냐?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의 간첩 사건이 이 정도로 벌어졌으면 당 대표가 딱 나서서 문재인에게 당장 다 간첩들 체포하고 국정원장서부터 전부 다 모가지 날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야당 대표가 할 역할이야. 정신 차려 이준석.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이런 말을 할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좀 하도 많이 해서 뭐 지쳤는데 이제는 해결책만 우리가 빨리 혁명을 완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혁명은 우리가 천만 조직을 해야 됩니다. 천만 네. 조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8.15 행사를 통해서 완전히 천만 조직을 끝장내 가지고 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도록.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제일 이제 중요한 거니까 온 국민들이 여러분 다 이 천만 조직 운동에 전체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네. 예. 이게 뭐죠? 자, 이준석이요. 지금 왜 우리 국민혁명당을 빨리 똘똘 뭉치고 당원 가입시켜서 살려놔야 하는지 보시면요. 이준석이는
제가 봤을 때는 엑스맨이에요. 맞아요. 처음에 이준석이 당대표 후보로 나오고 막 인기가 오른다 이럴 때 2030 뭐 젊은 남자들도 지지했겠지만 심지어 5, 60대 그리고 정통 보수였던 사람들도 아 차라리 젊은 이준석이가 하는 게 우리 뭐 정권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겠다 이랬던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준석 반대를 했었지만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준석이 보십시오. 자, 김영아님 이분 말고요. 이 기사 말고. 예,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준석이가 또 5%로 패배한다는 주장을 또 했습니다. 미쳤어. 박근혜 이상이 아니면 쉽지 않아. 이게 지금 정권 교체를 하려는 그 제1야당의 당대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찬물을 끼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를 빨리 쫓아내라. 뭐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네가 야당의 당 대표냐? 정치 평론을 하고 자빠져 있냐? 5% 패배 아예 5% 패배하라고 완전히 무슨 기도를 해라. 이런 맞아. 지금 여론들이 들끓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 후보들이 각 대통령 후보도 다 이준석한테 경선 프로그램에서 아예 손을 떼라 이런 말들이 지금 어제 많이 나왔죠. 네. 니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한데 왜 후보들을 피곤하게 하고 그게 당대표 할 일이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지금 후보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네. 반대입니다. 반대. 이준석이가 지금 5% 차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거든. 그렇죠. 예. 내가 볼 때는 5%가 아니라 최소한 10% 차이로 이겨요. 최소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기고 이번 선거는 내가 볼 때 이명박과 정동영의 선거 530만 표. 그 이상으로 이깁니다. 5%가 이기는데 근데 이준석이 또라이가 왜 자꾸 저렇게 거짓말로 5% 진다 왜 하느냐? 요놈아는요. 요놈아는 경상도 요놈아 아직 이거 대가리 피도 안 마는 자식이 여기에 말이야. 이 자식이. 근데 요놈아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맞아. 이렇게 자꾸 물 흐리게 해서 대통령 선거를 망쳐야 네. 다음에 지가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거 뻔해 심리적으로 딱 들다 보면 알지요. 어?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문재인의 정통 우파 진영이 이제 커지고 분노가 커져서 자동으로 우리는 정권 교체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후보도 아니고 뭐 후보도 아닌 당 대표로 있는 본인의 입지가 좁아지죠. 입지가 좁아지죠. 네 아니라도 정권 교체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의 후보들도 얘 말 안 들어요.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더 안 듣겠죠. 맞아. 예? 생각하는 게 너무 유치하니까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는 지가 마치 이런 위기를 조장해가지고 마치 어떤 대안을 내놓고 특히 이 5% 패배라는 건 뭡니까? 중도층을 얘기를 또 하려는 포석이에요. 뭐 거기에 있는 게 유승민 등이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 당신들이 해가지고 쉽지 않으니까 계속 중도 확장해야 돼. 유승민 같은 후보 필요해. 또는 당대표인 내 말 들어. 안 쉬워 내 말 들어. 자기의 입지를 자꾸 내세우는 겁니다.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이 당 안에서도 본인의 입지가 이제 사실상 없어요. 다음 대선까지 이준석이 할 게 없어요. 맞아. 그리고 그 당의 후보들은 이준석한테 네가 좀 안 나서면 돼. 그 네 일 아니야. 그리고 이미 대통령 정당에서 대통령 그 후보 경선 작업이 시작되면요. 당 대표는 의미가 없어요. 원래 맞아. 원래 주인공이자 메인이 그 후보들이에요. 맞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후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 딴에 이때까지 있다가 당대표라는 자리에 올랐는데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욕만 먹고 철딱성이 없네 이제 이런 소리만 듣고 내려오게 생겼으니 지 살 길 찾으려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족속들은. 자 이준석이 어느- 속마음에는 유승민이가 들어있어. 어느 권력 구조든지 이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보면은 현재 자기 권력에서 2인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네. 자기 당이 대통령 되기를 싫어해요. 예를 들면은 저쪽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으면은 송영길 있죠. 네. 송영길은 절대로 네.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걸 싫어한다고. 왜? 그러면 다음에 자기한테 기회가 안 오는 거야. 자기한테. 네. 네. 이쪽도 마찬가지.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이번에 뭐 우파가 대통령 되는 걸 싫어하는 거야. 왜? 저 새끼. 우파가 대통령 되면 다음에 자기한테 기회가 안 온다. 자기한테 기회가 안 오고 탄핵될 때도 마찬가지죠. 저 김무성 쪽에서 왜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고 했을까? 박근혜 쫓아내면 다음엔 자기한테 순서가 올 줄 알았단 말이야. 유성민이 작품이에요. 김무성이가 지가 대통령 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요, 권력자들이 갖는 이게 아주 구도의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아유, 그러니까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자기 다음에 대통령 하는 걸 위해서는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망가뜨려야 돼.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대통령 아유. 실패해야 돼. 실패해야 어떻게 나오냐? 국민들이 뭐냐면 이번에 실패하고 5년 동안 또 이재명이가 대통령 하죠. 그 이재명이 대통령은 반드시 망하거든. 망하죠. 망하면 뭐라 그러냐? 이준석이야 좋아, 이준석 나와야 돼. 이렇게 요걸 유도하려고 좀 발광을 떠는 거예요. 이 자식이 말이야. 야 이 자식아, 여하튼 언감생심. 대가리를 굴리고 앉았어. 야 이 자식아, 니 그게 하버드 실력이냐? 돌대가리에 챙겨야죠. 다 알아 그거 너 이 자식아. 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준석이를 어떻게 보나요? 아 이거 뭐 물어볼 게 없어. 물어볼 것도 시간 관계. 그래요? 예, 시간 관계상.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도 결국은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애국 운동하고 당 만들고 뭐 소리 지르고 뭐 행사하고 해봤자 마지막 끝에 결론 못 내면 다 우리도 역사의 죄인이야. 아유, 그러니까 빨리 1,000만 명 조직해서 조직. 조직을 해서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끝장 안 내면요 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야. 우리는 다시 이승만 대통령 앞에 얼굴도 못 들어 하늘나라 가서 만날 수도 없어. 네. 그러니까는 빨리 1,000만 조직 운동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맞습니다. 네. 더 이상 뭐 이제 설명을 뭐 할 게 없잖아요. 네. 이번에 간첩단 사건을 통해서 뭐 다 이제 알려졌잖아요. 네. 나라 끝난 거야. 이제 끝난 거라고요. 예. 500만의 국민들이 간첩한테 따라노는 세상이 되었으니 맞습니다. 이게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자, 오늘도 소중한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맹호부대님, 김정자님, 정현동님, 유영자님, 주혜건님, 순두부 순이님, 조성은님 소중한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코로나가 거짓말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었나 보네요.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이 정치 방역, 이 방역 지침들이 과하고 좀 합리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영환 TV를 포함한 본 영상 송충 채널들은 WHO의 방역 지침을 존중합니다라고 말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더 우리 출연자분들 목소리가 잘 들리게끔 준비를 좀 더 체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보건기구의 그 모든 통계와 그것이 우리가 조작됐다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이 문재인이가 이게 조작한다는 뜻입니다. 나쁘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문재인이가 국제보건기구의 자료까지도 거짓말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 애플 본사나 유튜브의 관계자들은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절대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오늘도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여러분 오늘도 이 서명하는 일에 국민혁명당의 1,000만 조직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연결하시고 전파하시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처한 환경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 사람 둘은 넷 되게 이 광속처럼 여러분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빨리 끝냅시다. 빨리 혁명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발언 한번 하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오늘 패널로 나와주신 우리 전국에 참여하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점점 더 발전시켜서 또 더 리얼한 얘기들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입시켜주신 분들, 당원 가입해주신 분들 많았는데요.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좀 화이팅 해주십시오. 자, 또 감사합니다. 대장님. 자, 오늘 우리 전국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젊은 청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국민혁명당을 여러분들이 더 넓게 알려주시고 젊은 청년들에게도 많이 이 가입에 찬성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시청자들도 주먹을 딱 쥐십시오. 자, 우리 강화문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가입 안내 영상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검색란에 너아라TV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국민혁명당 라이브 영상을 클릭해볼게요. 네, 그리고 아래 표시로 된 이 더보기란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 영어로 적힌 파란 색깔 링크 창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제 이름이라고 적힌 칸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모두 작성하셨으면 생년월일이라고 적힌 칸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칸을 클릭해 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 주시고 반드시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6자리 입력해 볼게요. 숫자 6자리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연락처로 넘어갈게요. 이 연락처라고 적힌 칸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반드시 이 파란 색깔 인증 요청이라고 적힌 칸을 반드시 클릭해 주세요. 네, 확인을 누르시고 클릭을 하셨으면 홈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문자를 클릭해 주세요. 맨 위에 도착한 인증번호 문자를 클릭해 볼게요. 인증번호입니다 라고 적힌 파란 색깔 숫자 6개를 외울게요. 번호를 모두 외우셨으면 왼쪽 하단에 있는 줄 3개가 적힌 마크를 클릭하고 여기 왼쪽에 띄어져 있는 링크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아까 외운 번호 이곳에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여기 확인이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인증에 성공하셨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핸드폰 번호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별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성별에 남자 칸, 여자 칸이 있는데요. 이 성별에 체크를 해주세요. 성별 체크를 완료하셨으면 주소를 입력해 볼 건데요. 바로 이 주소 검색 파란색 글씨를 바로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셨나요? 화면이 바뀌셨으면 위에 주소를 검색하는 란을 클릭해 주세요. 이곳에 본인의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지를 입력하셨으면 여기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해당되는 주소지가 나왔다면 이 주소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세 주소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상세 주소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추천인을 적는 란인데요. 그 다음에 아래에 전자 사인 해주세요 라는 이 네모칸에 사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인을 완료하셨으면 내려가 주시고 이 신청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표에 반드시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초록 색깔 얘가 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가입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당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입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바로 이 화면이 뜨지 않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당비 납부를 원하시는 책임 당원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계속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를 살짝 내려주세요. 이 회원 정보에 회원명에 이름을 다시 적어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다 적으셨으면 휴대전화를 적는 칸에 중간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끝에 칸을 클릭하셔서 끝에 번호도 적어주세요. 네, 다 적으셨으면 이 링크를 조금 더 내려볼게요. 네, 여기서 지금 한 번만 결제를 원하시면 일시결제를 눌러주시고요.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정기결제를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정기결제를 클릭해 볼게요. 결제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동이체를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은행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본인 통장을 선택해 주세요. 저희는 기업은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내리시고 클릭. 네. 그리고 예금 주명 칸에 본인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클릭하시고 완료하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 이 통장의 계좌번호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칸을 눌러주셔서 생년월일을 클릭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결제일을 클릭해 주세요. 저희는 15일을 클릭해 볼게요. 결제 금액에는 5,000원, 만원, 5만원이 있는데요.
1,000원 이상부터 책임당원이 되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주세요.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링크를 조금 내려주시고 결제 동의 정보에 이 두 칸을 모두 꼭 클릭해주세요. 네, 또 링크를 내려볼게요. 아까 적은 서명란이 또 나오는데요. 이것에 동일한 서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의 정보로 결제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칸이 뜨면 이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에 정상적으로 후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곳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의 책임당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혁명당의 당원 가입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